그날 그는 가슴팍에 날아온 축축한 걸레를 보며 침묵했습니다. 연 매출 수조 원을 기록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핀테크 기업 한복판. 새로 부임한 팀장은 낡은 후드티를 입은 그를 향해 차디찬 멸시를 쏟아냈습니다. 야, 너 청소업체 신입이야? 여기 서울대 아래로는 명함도 못 내미는 곳이야. 얼른 바닥이나 닦고 나가.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그는 말없이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법한 모욕의 순간 그는 왜 정체를 숨긴 채 기꺼이 청소부가 되었을까요? 학벌과 권위라는 가면. 뒤에 숨어 타인의 존엄을 짓밟던 이들에게 던지는 은둔형 천재 대표의 가장 고요하고도 처절한 반격. 진정한 리더의 자격은 화려한 수투가 아닌 가장 낮은 곳을 살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그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깊은 밤 도시의 소음이 모두 잦아든 시각에도 어느 한 곳의 불빛은 꺼질 줄을 모릅니다. 커튼이 두껍게 쳐진 방 안 유일한 빗줄기는 거대한 모니터 세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스름한 광채뿐이지요. 그 빛 속에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38살의 오윤성. 그는 대한민국 핀테크 업계의 지형을 바꿨다고 평가받는 스타트업 넥스트의 창업주이자 대표이사입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을 아는 직원은 손에 꼽을 정도지요. 윤성은 아주 어릴 적부터 세상의 소음이 무서웠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피부에 닿을 때면 마치 날카로운 칼날에 베이는 듯한 통증을 느꼈지요. 대인 기피증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그의 증상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를 방 안에 가두었습니다. 대신 그는 숫자의 세계로 망명했습니다. 0과 1로 이루어진 논리의 성벽 안에서 그는 누구보다 자유로웠고 강했습니다. 윤성이 짠 코드는 예술 작품에 가까웠습니다. 복잡한 금융 데이터를 단 몇 초 만에 분석해내는 그의 엔진은 넥스트를 단숨에 유니콘 기업의 반열에 올려놓았지요. 사람들은 그를 은둔형 천재라 부르며 신비화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를 직접 만나고 싶어 안달이 났지만 그는 언제나 공동 창업자인 본부장들을 앞세우고 자신은 모니터 뒤로 숨었습니다. 그에게 사무실은 재택 근무용 서버가 놓인 자신의 방이었고 소통의 창구는 메신저 대화창이 전부였지요. 윤성은 화면 너머의 숫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그가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방식이었으니까요. 텅 빈 방 안에서 그는 가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방 안을 메우는 고요한 밤, 그는 외로움보다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급성장하면서 윤성의 평온한 요새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이 커지자 관리의 효율성을 명목으로 외부에서 이른바 전문가들이 영입되었지요. 그중 한 사람이 45살의 신동철 팀장이었습니다. 신 팀장은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에서 20년을 보낸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정교하게 다듬어진 수트와 번쩍이는 구두 그리고 명문대 출신이라는 자부심으로 무장한 사람이었지요. 그에게 넥스트는 잠시 머물다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한 발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유로운 스타트업의 분위기를 책에 없음으로 치부했습니다. 신 팀장이 부임한 뒤로 사무실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직급을 앞세워 수직적인 문화를 강요했고 자신보다 학벌이 낮거나 경력이 짧은 직원들을 대놓고 무시하곤 했지요. 신 팀장은 특히 보이지 않는 대표에 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는 사적인 술자리에서 종종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회사는 다 좋은데 머리가 이상해. 대표라는 사람이 얼굴 한 번 안 비추고 방구석에서 코딩이나 하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사업은 발로 뛰고 사람을 만나서 판을 짜는 거지. 모니터 앞에 앉아 있다고 돈이 저절로 굴러들어오나요? 내가 보기엔 운이 좋아서 엔진 하나 잘 만든 것뿐이에요. 진짜 경영은 나 같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신 팀장은 자신이 이 회사의 기틀을 바로잡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비굴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약해 보이는 이들에게는 더없이 오만했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서열이 매겨진 피라미드였고 자신은 반드시 그 꼭대기 근처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윤성은 메신저를 통해 신 팀장의 전횡을 어렴풋이 듣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건네는 고충 상담이나 보고서의 행간에 숨겨진 불편한 기류를 읽어냈지요. 하지만 윤성은 직접 나서기가 두려웠습니다. 누군가를 마주보고 쓴소리를 한다는 것은 그에게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모니터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쉴 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의 창립 10주년 기념식이 다가왔습니다. 공동 창업자이자 오랜 친구인 박 본부장이 윤성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박 본부장은 어두운 거실에 앉아있는 윤성의 어깨를 짚으며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윤성아, 이번엔 내가 진짜 나와야 해. 10년이야. 너를 믿고 여기까지 온 초기 멤버들에게 내 얼굴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겐 엄청난 보상이 될 거야. 딱 한 번만 용기를 내주면 안 되겠니? 윤성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방 안으로 길게 드리워졌지요. 10년 전 단 3명이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코딩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열정과 자신을 지지해준 동료들의 얼굴이 하나둘 스쳐 지나갔습니다. 넥스트는 더 이상 그의 은신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의 삶이 담긴 거대한 배가 되어 있었지요. 윤성은 떨리는 손으로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후드티를 꺼냈습니다. 특별한 날이라고 해서 화려한 정장을 입을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가기로 마음먹었지요. 그것이 그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용기였습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나지막이 은졸였습니다. 할 수 있어. 그냥 잠시 들렀다 오는 거야. 기념식 당일 아침 윤성은 몇 번이나 현관문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고였습니다. 그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평소 좋아하던 낡은 운동화 끈을 꽉 조여맸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조차 그에겐 큰 도전이었지요. 사람들 틈에 섞여 이동하는 내내 그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속해서 회사의 로비와 사무실 풍경을 그렸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이 일궈온 결과물이 숨쉬고 있는 그곳. 한 번도 직접 가보지 못한 본사 건물을 향해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신의 등 뒤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어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사무실 근처에 도착했을 때 윤성은 익숙한 로고가 새겨진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리창에 반사된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는 기념식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화려한 꽃바구니들이 배달되고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행사 준비를 점검하고 있었지요. 아무도 후드티를 입고 구석에 서 있는 이 남자가 이 건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윤성은 조용히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사무실 층수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기계 소음과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메신저로만 보던 그 치열한 삶의 현장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윤성은 홀린 듯 사무실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은 각자의 업무에 집중하느라 낯선 방문객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대형 모니터들을 보며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내가 만든 세상이 여기서 살아 움직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복도를 지나던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날카로운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동댕이 치는 소리도 들렸지요. 윤성의 몸이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수트를 빼입은 중년 남자가 젊은 여직원을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신동철 팀장이었습니다. 신 팀장의 목소리는 사무실 전체를 울릴 정도로 컸습니다. 이게 지금 보고서라고 가져온 거야? 이 수치들 내가 말한 대로 안 맞췄지? 너희 같은 애들은 이래서 문제야. 좋은 대학 나와서 뭐해 시키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오늘 귀빈들 오시는 날인 거 몰라? 당장 다시 해와. 여직원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숨을 죽인 채 눈치만 살피고 있었지요. 윤성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모니터 뒤에서 평온을 누리는 동안 누군가는 이런 모욕을 견디며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성은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때 신 팀장의 시선이 구석에 서 있는 윤성에게 꽂혔습니다. 낡은 후드티에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멍하니 서 있는 그가 신 팀장의 눈에는 불청객으로 비쳤습니다. 신 팀장은 잔뜩 짜증 섞인 얼굴로 윤성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윤성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지만 신 팀장은 이미 그의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찬 신 팀장의 눈동자가 윤성을 훑어내렸습니다. 사무실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윤성의 심장 소리는 귓가에서 천둥처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뭐야? 청소업체에서 새로 왔어? 신 팀장의 거친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윤성은 입을 뗐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황한 눈으로 신 팀장을 바라볼 뿐이었지요. 신 팀장은 대답이 없는 윤성을 보며 더욱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탕비실 입구에서 무언가를 낚아챘습니다. 그것은 아침 청소를 마치고 덜 마른 축축하고 지저분한 걸레였습니다. 신 팀장은 망설임 없이 그 걸레를 윤성의 가슴팍을 향해 던졌습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수분이 윤성의 옷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걸레를 내려다보며 윤성은 얼어붙었습니다. 10년 만의 외출, 그 설렘과 용기는 단 한순간에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청소업체 신입이면 똑바로 일을 해야지 왜 남의 사무실을 기웃거려. 여기 서울대 아래로는 명함도 못 내미는 곳이야. 얼른 바닥이나 닦고 나가. 오늘 큰 손들 오시니까 먼지 한 톨 안 남게 닦으라고. 알았어? 신 팀장은 멸시가 가득 담긴 눈빛을 남기고 등을 돌렸습니다. 윤성은 젖어버린 가슴팍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운 물기가 손가락 사이로 느껴졌지요.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누구도 선뜻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윤성은 바닥에 떨어진 걸레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아까와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공포나 당황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아주 깊고 단단한 결심이 그의 마음속에서 소리 없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윤성은 말없이 무릎을 굽혀 바닥을 향해 자세를 낮추었습니다. 축축한 걸레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만이 고요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릎으로 전해지는 사무실 바닥에 냉기는 생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젖은 걸레에서 배어나온 물기가 후드티 소매를 타고 올라와 살갗에 닿을 때마다 윤성은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지요. 하지만 그 차가운 감각보다 그를 더 아프게 찌르는 것은 등 뒤로 쏟아지는 수많은 시선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때로 물리적인 무게를 가집니다. 누군가는 가여운 듯 혀를 찾고 누군가는 무관심하게 지나쳤으며 또 누군가는 신 팀장의 기세에 눌려 억지로 조소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성은 그 모든 감정의 파동을 바닥에 엎드린 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지요.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논리의 성벽, 그 단단했던 0과 1의 세계가 지금 이 축축한 대리석 바닥 위에서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신 팀장은 윤성이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바닥을 닦는 모습이 꽤나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구두 앞코로 윤성이 닦고 있는 자리를 툭툭 건드렸지요. 번쩍이는 가죽 구두가 윤성의 손가락 끝에 닿을 듯 말 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 팀장의 목소리에는 이 상황을 즐기는 듯한 유쾌함마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구석구석 닦아야지. 요즘 젊은 애들은 헝그리 정신이 없어서 문제라니까. 너처럼 밑바닥부터 박박 기어봐야 세상 무서운 줄을 알지. 안 그래? 윤성은 대답 대신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가 만든 시스템 안에서 수조 원의 자금이 오가고 수만 명의 사용자가 편리함을 누리지만 정작 그 시스템을 만든 창조주는 지금 누군가의 구두 발치에서 먼지를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지독한 모순이었지요. 사무실 한쪽에서는 기념식 준비를 위해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그 화면에는 넥스트가 지난 10년간 이뤄온 성과들이 화려한 그래프와 숫자로 나타나고 있었지요. 윤성은 바닥을 닦으며 슬쩍 그 화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습니다. 화면 구석에 작게 표시된 실시간 서버 부하 지표가 비정상적으로 요동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건 일반적인 사용량 증가로 인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인위적으로 트래픽을 집중시키거나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어 보안 벽을 두드리고 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이었지요. 윤성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창립 기념일에 맞춰 의도적인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요. 윤성은 자신도 모르게 엉거주춤 일어나 근처에 있던 개발팀 좌석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신입 개발자 하나가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지요. 윤성은 본능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8번 포트 쪽 백엔드 로그를 확인해 보세요. 세션 인젝션 공격 같은데 인증 필터를 먼저 점검해야. 하지만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보고 있던 신 팀장이 윤성의 뒷덜미를 거칠게 낚아챘기 때문입니다. 신 팀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이 새끼가 진짜 미쳤나? 야, 청소부 주제에 어디서 아는 척이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산업 스파이야? 신 팀장의 고함에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신 팀장은 윤성을 개발자 좌석에서 거칠게 밀쳐냈고 윤성은 중심을 잃고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이거 안 되겠구먼. 청소나 하랬더니 남의 회사 기밀을 훔쳐보려고 해. 너 같은 놈들 수법. 내가 모를 줄 알아? 어디서 주워들은 소리로 전문가 흉내를 내고 있어. 야, 보안팀 불러. 이놈 당장 끌어내고 경찰에 신고해. 윤성은 당황해 손을 저으며 해명하려 했지만 이미 공포가 그의 목을 죄고 있었습니다. 대인 기피증은 이럴 때 가장 잔인하게 그를 배신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천 줄의 코드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잘게 떨리는 가느다란 숨소리뿐이었지요. 그때 신입 개발자가 조심스럽게 신 팀장의 눈치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팀장님, 그게 이분이 말씀하신 포트를 확인해 봤는데 진짜로 이상 징후가 보입니다. 필터를 강화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멈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신 팀장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신입 개발자를 윽박질렀습니다. 너까지 정신 나갔어? 청소부 말을 믿어? 이건 그냥 일시적인 과부하야. 내가 대기업에서 이런 일을 몇 번이나 겪어봤는데 너희 같은 햇병아리들이 겁부터 먹어서 문제라고. 시키는 대로 보고서나 수정해. 신 팀장은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시스템의 안전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윤성은 바닥에 주저앉아 신 팀장의 오만한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남자는 자신이 무엇을 파괴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학벌과 경력이라는 화려한 명찰 뒤에 숨어 정작 소중히 지켜야 할 가치들을 짓밟고 있었지요. 윤성은 문득 자신이 그동안 재택근무라는 이름의 도피처 뒤에 숨어 무엇을 방치해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코드가 아름답다고 자부했지만 그 코드가 돌아가는 현실의 세계는 이토록 악취가 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도구로 보고 열정을 비웃으며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판단되는 이들에게 서슴없이 걸레를 던지는 문화. 그것이 윤성이 일궈온 넥스트의 이면이었습니다. 보안팀 직원들이 다가와 윤성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신 팀장은 기세등등하게 지시했지요. 이놈 지하 창고에 가둬둬. 기념식 끝나고 경찰에 넘길 거니까. 감히 어디라고 기웃거려. 여기 명함 한 장 내미는 것도 가문의 영광인 곳이야. 이 무식한 놈아. 윤성은 끌려가면서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실시간 그래프는 이제 위험 수치를 넘어서 붉은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기념식이 시작되기도 전에 서버는 마비될 것이고 10년의 성과는 순식간에 조롱거리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후드티를 입은 초라한 청소부의 헛소리로 치부될 뿐이었지요. 지하 창고의 문이 닫히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먼지 냄새 가득한 좁은 방 안에서 윤성은 홀로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젖은 옷 때문에 몸이 떨려왔지만 그보다 더 강한 떨림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그를 괴롭혔던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뜨거운 분노였고 동시에 뼈아픈 반성이었습니다. 내가 틀렸어. 숨어 있는 게 최선이 아니었어. 윤성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손을 보았습니다. 걸레질을 하느라 붉게 쓸린 손바닥, 그리고 그 아래로 흐르는 단단한 근육의 떨림. 그는 더 이상 그저 천재 디벨로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창고 구석에 놓인 낡은 노트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비품 관리용으로 쓰다 버려진 구형 모델이었지만 그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윤성은 조심스럽게 노트북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에 희미한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이제 기념식까지 남은 시간은 단 1시간. 그 시간 안에 그는 자신의 성을 공격하는 적들을 막아내야 했고 동시에 자신이 방치했던 이 회사의 일그러진 얼굴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윤성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렵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찰나의 순간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대인 기피증에 시달리는 유약한 남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 검을 든 군주였습니다. 창고 밖에서는 기념식의 시작을 알리는 웅장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VIP들이 도착하고 신 팀장은 가장 앞줄에서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겠지요.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자신이 지하 창고에 가두었다고 믿는 그 청소부가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의 서버를 뒤흔들며 반격을 시작했다는 사실을요. 윤성은 화면에 떠오른 복잡한 로고들을 응시하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청소할 시간이야. 바닥이 아니라 이 회사 전체를. 윤성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노트북의 처리 속도가 그의 생각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해 답답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는 패치를 전송하고 공격자의 근원지를 역추적하며 그는 조금씩 승기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그는 더 이상 지하 창고의 어둠 속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축축한 걸레를 가슴에 맞고도 침묵했던 오윤성은 죽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이 만든 세계를 온전히 책임지기 위해 빗속으로 걸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고 밖의 음악 소리가 점점 더 커지며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곧 10주년 창립 기념식의 막이 오를 것입니다. 모든 직원이 모이고 투자자들이 지켜보는 그 화려한 무대 위에서 신 팀장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들의 기술력이 누구의 손에서 탄생했는지 증명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윤성은 전송 버튼을 누르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하 창고의 공기는 먼지보다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환풍구 사이로 가느다랗게 스며드는 빗줄기만이 이곳이 지상과 연결되어 있음을 겨우 알리고 있었지요. 윤성은 낡은 노트북 앞에 앉아 굳어버린 손가락을 연신 비벼댔습니다. 화면 위로 흐르는 붉은색 경고. 창들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그가 세운 방어벽을 하나둘 무너뜨리고 있었지요. 위층 연회장에서 들려오는 오케스트라의 선율은 이곳의 정막과 대비되어 더욱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박수소리, 그리고 축배를 드는 잔이 부딪히는 소리들이 천장을 타고 낮게 울릴 때마다 윤성의 심장은 조여드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신동철 팀장이 휘두른 무례함은 단순한 감정의 상처를 넘어 현실의 위협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신 팀장의 계정으로 접속된 공격자들은 이미 핵심 DB의 문턱까지 도달해 있었지요. 윤성은 마른 침을 삼키며 명령어를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구형 노트북의 CPU는 비명을 지르듯 팬 소음을 내뿜으며 응답을 멈추기 일쑤였습니다. 네트워크 속도는 절망적일 만큼 느렸고 보안팀은 이미 그를 산업 스파이로 단정짓고 모든 외부 접속을 차단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가 만든 성벽 안에서 그 성벽을 가장 잘 아는 주인이 이방인보다 못한 처지로 내몰려 있었습니다. 윤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나직하게 은조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응답해줘.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정신없이 헤엄쳤지만 화면은 야속하게도 모래시계 아이콘만 띄운 채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방 안에서 코딩만 하면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의 문턱을 넘는 순간 그는 젖은 걸레 하나에도 무너지는 초라한 존재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신 팀장이 던진 그 걸레의 차가운 감촉이 여전히 가슴팍에 남아 그를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그 시각 위층 연회장은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신 팀장은 반짝이는 넥타이를 고쳐 매며 투자자들 사이를 유영하고 있었지요. 그는 마치 자신이 이 모든 성공의 주역인 양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아, 우리 대표님요? 워낙 예술가 기질이 강하셔서 말이죠. 오늘은 컨디션 조절 때문에 제가 대신 호스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 경영 실무야 제가 다 도맡아 하고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신 팀장의 비굴한 웃음 뒤로 대형 스크린에는 넥스트의 10주년 기념 영상이 상영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중간중간 노이즈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지만 신 팀장은 당황하지 않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하, 시스템이 너무 완벽해서 가끔 자기들끼리 충돌을 일으키나 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하지만 노이즈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급기야 화면에는 기괴한 문자들이 나열되기 시작했고 연회장 내의 모든 조명이 일제히 꺼졌다가 켜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심장부가 공격받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였지요. 지하 창고에서 이를 지켜보던 윤성은 절망했습니다. 공격자들은 이제 백업 데이터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10분만 지나면 넥스트가 지난 10년간 쌓아온 신뢰는 단 한 줌의 가루가 되어 흩어질 판이었습니다. 윤성은 노트북을 내던지듯 닫고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어두운 창고 구석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습니다. 친구 하나 없이 골방에 틀박혀 숫자에만 매달렸던 소년, 사람의 눈을 마주치지 못해 길바닥만 보고 걷던 청년.
그는 성공하면 그 모든 아픔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를 지하 창고로 다시 몰아넣었습니다. 결국 나는 여기서 나갈 수 없는 건가? 그의 어깨가 힘없이 들썩였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그 순간 발밑에 떨어진 낡은 하드디스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처음 회사를 세울 때 박 본부장과 함께 밤을 새우며 짰던 초기 모델의 백업본이었습니다. 윤성은 홀린 듯 그 하드디스크를 주워들었습니다. 먼지를 닦아내자 희미하게 적힌 우리들의 시작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것을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오래된 하드디스크가 회전하며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화면에 뜬 것은 세련된 최신 코드들이 아니었습니다. 투박하고 투박하지만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작성했던 초기 보안 모듈들이었지요. 윤성은 그 코드들의 행간에서 당시의 자신을 만났습니다. 두려웠지만 꿈이 있었고 혼자였지만 연결되고 싶어 했던 그 시절의 오윤성을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화면 구석에 아주 작은 메시지 창 하나가 떴습니다. 관리자 로그인이 감지되었습니다. 그것은 신 팀장의 계정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창업주만이 알고 있는 시스템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놓았던 마스터키의 응답이었습니다. 윤성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최신 보안 시스템은 공격자들에게 뚫렸을지 몰라도 그가 초기에 직접 손으로 새긴 이 원시적인 보안 모듈은 여전히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성은 마른 침을 삼키며 마지막 명령어를 입력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난관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서버실의 메인 스위치를 직접 조작해야만 했습니다. 서버실은 연회장 바로 옆에 붙어 있었고 그곳에 가려면 수많은 사람의 시선과 무엇보다 신 팀장의 눈을 피해야 했습니다. 윤성은 닫힌 창고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밖에는 그를 스파이로 생각하는 보안 요원들이 서 있을 것이었습니다. 다시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는 것, 사람들 앞에 서는 것, 그것은 그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윤성은 가슴팍에 묻은 젖은 걸레의 자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 축축한 그 흔적은 그에게 묻는 듯 했습니다. 계속 여기서 닿기만 할 거냐고 아니면 내 세상을 지키기 위해 나갈 거냐고. 윤성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젖은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는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성의 주인이고 지금 자신의 백성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창고 구석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 없이 창고의 좁은 창문을 내리쳤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 파편이 흩날렸고 시원한 밤 공기가 창고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윤성은 창틀을 붙잡고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긁힌 상처에서 피가 배어나왔지만 통증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둠을 뚫고 본관 서버실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후드티를 입은 남자의 뒷모습은 더 이상 유약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안은 이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화면은 완전히 꺼졌고 비상 조명만이 붉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신 팀장은 당황하여 고함을 지르고 있었고 투자자들은 하나둘 자리를 뜨려 하고 있었지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보안팀 뭐해? 당장 대표한테 연락해. 신 팀장의 비명 같은 외침이 연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 옆 서버실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땀에 젖고 흙먼지가 묻은 후드티 차림의 한 남자가 숨을 몰아쉬며 나타났습니다. 신 팀장은 그를 발견하고 눈을 부라렸습니다. 저놈이 어떻게 여길? 보안팀, 당장 저 스파이놈 잡아. 하지만 윤성은 신 팀장의 외침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서버실 중앙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하드디스크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윤성은 마이크도 없이 그러나 누구보다 단호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기이하게도 소란스럽던 연 회장을 순식간에 정적으로 가라앉혔습니다. 팀장님, 제가 닦으라는 바닥은 다 닦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어지럽힌 이 회사를 닦을 차례입니다. 윤성은 떨리는 손을 제어하며 메인 서버의 접속 단자에 하드디스크를 꽂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고 꺼져 있던 모니터들이 하나둘 푸른 빛을 내뿜으며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신 팀장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청소부라 무시했던 남자가 내뿜는 압도적인 기운에 눌려 그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윤성의 눈앞에서 붉은 경고 창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넥스트의 로고가 다시 한번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성은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만든 코드가 담고 있는 수많은 사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드디어 빛의 무대 위로 한 발자국을 내디뎠습니다. 연 회장에 모인 모든 이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지만 윤성은 이제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자신이 되살려낸 시스템의 심장부를 향해 있었습니다. 서버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무겁고 뜨거웠습니다. 수천 대의 기계가 내뿜는 열기가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웠고 웅웅거리는 팬 소음은 마치 거대한 괴물의 숨소리처럼 들렸지요. 윤성은 메인 콘솔 앞에 앉아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창고를 탈출하며 긁힌 팔뚝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와 낡은 후드티 소매를 적셨지만 그는 통증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모니터 속 세상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공격자들은 집요했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핵을 파고들며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하려 시도하고 있었지요. 윤성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타닥거리는 기계음이 서버실의 소음 뚫고 리드미컬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대인 기피증에 시달리는 유약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토를 침범한 적들을 몰아내는 냉철한 사령관이었지요. 그가 10년 전 새겨 넣었던 고대의 코드들이 깨어나며 방어벽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적들의 공격 범위는 너무나 넓었고 물리적인 서버 점검까지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때 서버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아까 사무실에서 신 팀장에게 호되게 당했던 신입 개발자 김민수 사원이었습니다. 그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들어오다가 콘솔 앞에 앉아있는 윤성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보안팀에서 찾고 있는데. 민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성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수 씨, 지금 질문할 시간 없어요. 4번 렉으로 가서 하드웨어 가속기 상태 확인하세요. 세션이 과부하로 터지기 직전입니다. 윤성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영문도 모른 채 홀린 듯 4번 렉으로 달려갔습니다. 진짜네요. 온도가 위험 수위입니다. 민수의 외침에 윤성이 짧게 지시했습니다. 냉각 장치 강제 구동하고 제가 보내는 스크립트 실행하세요. 지금 당장. 윤성의 손가락이 마지막 엔터키를 눌렀고 민수의 단말기로 복잡한 코드 뭉치가 전송되었습니다. 민수는 코드를 확인하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교과서에서도 본 적 없는 하지만 완벽하게 아름다운 구조의 로직이었지요. 이건 설마 넥스트 엔진의 원천 코드인가요? 이걸 어떻게? 민수는 경외감이 서린 눈으로 윤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성은 그제야 고개를 살짝 돌려 민수와 시선을 맞췄습니다. 평소라면 타인과 눈을 맞추는 것조차 고통스러웠겠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에겐 지켜야 할 동료가 있고 지켜야 할 회사가 있었으니까요. 민수 씨, 저를 믿고 도와주세요. 이 회사는 당신들이 흘린 땀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저 오만한 자들에게 우리 세계를 넘겨줄 순 없잖아요. 윤성의 진심 어린 말에 민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신입의 유약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뭘 하면 될까요? 두 사람의 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성이 전체적인 방어 전략을 짜고 공격자를 역추적하는 동안 민수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물리적인 오류들을 하나둘 잡아나갔습니다. 서버실 안의 온도는 여전히 높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과 열기가 흐르고 있었지요. 소통이라는 것이 이토록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윤성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작업은 점진적으로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붉게 물들었던 모니터들이 하나둘 정상적인 푸른 빛을 되찾아갔습니다. 암호화되었던 데이터들이 복구되고 외부로 유출되던 트래픽이 차단되었습니다. 윤성은 메신저를 통해 다른 층에 있는 개발 팀원들에게도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표라는 직함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의 정교한 지시를 받은 팀원들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지금 자신들을 이끄는 존재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사무실 곳곳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복구됐어. 로그가 정상으로 돌아왔어. 개발자들의 환호성이 들려왔습니다. 신 팀장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한 채 고함을 지르고 있었지만 이제 그 누구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들을 지켜준 누군가의 존재를 느끼며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팀이 무엇인지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윤성은 마지막 패치를 실행한 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젖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저려왔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젖은 가슴팍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까 신 팀장이 던진 걸레 자국은 이제 거의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국은 지워진 것이 아니라 훈장처럼 그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겸손함과 책임감, 그리고 타인과 함께 나아가는 용기라는 이름의 훈장 말이지요. 고생했어요, 민수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윤성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듯 하다가 이내 윤성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영광이죠. 그런데 정말 대표님 맞으시죠? 제가 꿈을 꾸는 건 아니죠? 민수의 물음에 윤성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글쎄요. 그냥 청소부일지도 모르죠. 우리 회사의 낡은 관습들을 청소하러 온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짧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서버실 밖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급하고도 묵직한 발걸음 소리. 문이 열리며 박 본부장과 주요 임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 본부장은 엉망이 된 윤성의 모습을 보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윤성아, 너 괜찮아? 어떻게 여기까지? 윤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비록 낡은 후드티 차림에 얼굴엔 검댕이 묻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었습니다. 본부장님, 시스템은 안정화되었습니다. 기념식 계속 진행하시죠. 윤성의 말에 임원들은 숙연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시는 대표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 어둠 속에서 싸웠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신 팀장 같은 이들이 판을 치게 방치했던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며 그들은 윤성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회장 스크린에 다시 영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고 깨끗한 화면이었습니다. 넥스트의 10년사를 담은 영상 위로 윤성이 직접 쓴 메시지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향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진심 어린 문구에 연회장 곳곳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회사를 병들게 했던 마지막 먼지를 닦아내고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만천하에 알리는 일이었지요. 윤성은 박 본부장이 건네준 마이크를 가만히 쥐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커튼 사이로 비치는 빛을 응시하며 그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광장으로 나갈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자신의 사람들을 위해 당당히 서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민수를 비롯한 개발팀원들이 든든한 지원군처럼 서 있었습니다. 윤성은 천천히 무대를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불안하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단한 대리석 바닥을 딛는 그의 운동화 소리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경쾌한 박자처럼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환호로 바뀌고 조명이 그를 비추는 순간 윤성은 느꼈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도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이므요. 그리고 그 곁에는 항상 믿어주는 동료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쏟아져 나온 빛은 복도 끝에 서 있던 윤성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땀과 먼지로 얼룩진 낡은 후드티, 엉망이 된 머리카락, 그리고 가슴팍에 남은 희미한 물자국까지. 그는 화려한 드레스 코드로 무장한 연회장의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대를 향해 걸어가는 그의 발걸음에는 그 어떤 비단길을 걷는 이보다 단단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지요.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꽂혔습니다. 웅성거림은 이내 기묘한 정적으로 바뀌었고 그 정적을 깬 것은 무대 근처에서 악을 쓰며 달려온 신동철 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새끼가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야! 보안팀 뭐해? 이 산업 스파이놈 당장 안 끌어내고. 신 팀장의 얼굴은 이미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윤성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손을 뻗었지요. 하지만 그 손은 공중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윤성의 뒤를 따라 들어온 박 본부장과 창업 초기 멤버들이 일제히 윤성의 앞에서 멈춰 서서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깊게 허리를 숙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정중한 인사는 차가운 얼음물처럼 연회장에 달궈진 공기를 순식간에 식혀버렸습니다. 대표님 오셨습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박 본부장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고요해진 연회장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신 팀장의 눈동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본 것인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지요. 주변에 서 있던 직원들도 귀빈석에 앉아있던 투자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궁금해하던 넥스트의 심장, 은둔형 천재 오윤성이 마침내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윤성은 신 팀장의 떨리는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평소라면 수천 번은 고개를 숙였을 상황이었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마이크를 손에 쥐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스피커를 타고 흐르는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었습니다. 신동철 팀장님, 아까 저에게 던지신 걸레로 바닥을 닦으며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만든 이 회사가 제가 숨어 있는 동안 어떤 바닥이 되어가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연회장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신 팀장은 뒷걸음질을 치다 연상에 부딪혔습니다. 대표님, 저는 정말 모르고. 그게 아니라 이 친구가 청소부인 줄 알고. 변명하려 애쓰는 그의 목소리는 비참할 정도로 가늘게 갈라졌습니다. 윤성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 오늘 처음 온 청소업체 직원이었다면 팀장님의 그 행동은 정당한 것이 됩니까? 우리 회사는 서울대 아래로는 명함도 못 내미는 곳이라고 하셨지요.
하지만 제가 처음 이 회사를 세울 때 쓴 코드는 제가 대학을 중퇴하고 가장 가난했던 시절에 나온 것들입니다. 신 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학벌과 경력이라는 성벽이 정작 자신이 그토록 숭배하던 기술에 창조주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윤성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자신과 함께 시스템을 복구했던 신입사원 민수 씨도 있었고 신 팀장의 폭언에 고개를 떨구었던 여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계심 대신 일말의 희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10주년을 축하하기보다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모니터 뒤로 숨어 지내는 동안 여러분이 견뎌야 했던 부당한 공기들에 대해 책임을 느낍니다. 넥스트의 엔진은 0과 1로 돌아가지만 그 0과 1을 입력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부심입니다. 그 자부심에 걸레를 던지는 행위는 우리 회사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윤성의 말에 여기저기서 낮은 흐느낌과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성공의 수치 뒤에 가려져 있던 실무자들의 고단함이 비로소 위로받는 순간이었지요. 윤성은 신 팀장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신 팀장님, 팀장님이 닦으라고 하신 바닥은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바닥을 밟고 서기에는 팀장님의 신발이 너무 오염된 것 같군요. 이제 팀장님의 짐을 챙겨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에는 더 이상 팀장님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단호한 처분 앞에 신 팀장은 힘없이 어깨를 늘어뜨렸습니다. 그는 보안 요원들에 의해 연 회장 밖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명품 구두는 이제 그 어디에서도 빛나지 않았습니다. 소동이 가라앉고 윤성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이제 정말 축하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대표가 아닌 여러분과 함께 코드를 짜는 동료로서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맛있는 음식 마음껏 드시고 오늘만큼은 숫자가 아닌 서로의 얼굴을 보며 대화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성의 말이 끝나자마자 연 회장에는 아까보다 훨씬 따뜻하고 진심 어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권위에 대한 경의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를 만난 이들이 보내는 환대였습니다. 행사가 무르익어갈 무렵 윤성은 슬그머니 연 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음악 소리가 멀어지고 그는 다시 고요한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엉망이었지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습니다. 수고했어, 윤성아. 스스로에게 건네는 첫 번째 칭찬이었습니다. 그는 사무실 층에 들러 자신의 책상 앞으로 갔습니다. 그곳엔 아까 함께 싸웠던 민수 씨가 남겨둔 따뜻한 캔커피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윤성은 캔커피를 손에 쥐고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2026년의 서울은 여전히 분주하고 시끄러웠지만 이제 그 소음이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할 세상이 저 바깥에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든든하게 만들었지요.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키보드를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재택 근무용 메신저 창을 닫고 동료들과 마주 앉아 커피 한 잔을 나누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풍경을 상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달빛이 사무실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윤성은 낡은 후드티 모자를 눌러 쓰는 대신 그것을 시원하게 벗어 의자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 가득 흐르는 코드들 사이로 아까 민수 씨와 함께 만들었던 보안 패치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수 씨, 내일은 같이 코드 리뷰해볼까요? 당신의 그 로직 꽤 훌륭했어요. 보이지 않는 대화였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이미 따뜻한 연결의 감각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방 안에 숨어 지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무례함이 두려워서 혹은 타인의 시선이 아파서 문을 걸어 잠그곤 하지요.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그 문을 열고 나와 젖은 걸레를 직접 집어드는 순간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윤성은 그날 밤 인생에서 가장 차가운 물벼락을 맞았지만 덕분에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가장 뜨거운 불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넥스트의 사무실 문은 항상 조금씩 열려 있습니다. 대표실이라는 팻말은 여전히 없지만 직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가장 낡은 후드티를 입고 가장 어려운 코드를 짜고 있는 그 남자가 언제든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10년의 은둔을 끝내고 세상 밖으로 나온 천재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동료와 함께 숫자로만 이루어진 세상이 아닌 온기가 흐르는 미래를 향해 천천히 하지만 아주 단단하게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성의 새로운 시작처럼 여러분의 내일도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평온한 밤 보내십시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듭니다.